좀처럼 잡히지 않는 전기차 화재 진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? 예, 열폭주라는 게 있고요. 겉에서 불씨가 사라져도 내부 불씨가 새로운 열폭주를 만들어낸다는데, 이 배터리 자체가 안에서 자꾸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, 그때 밖에서 이제 충격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씌웠는데 오히려 그게 물이나 아니면은 그 화재 진압제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해가지고 오히려 불을 소화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으니까 전기차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. 전기차는 어떻게 갈 것이냐. 전기차가 지금 문제인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니까 빠르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. 네, 이게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가 불나가지고 이 지하가 다 이렇게 됐습니다. 지하가 이렇게 됐는데, 지하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 타버렸고요. 지금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쇠 기둥들이 다 내려앉았죠. 쇠 기둥들이 다 내려앉았고, 이렇게 기둥을 세운 게 이 기둥 안에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들어가거나 H빔이 박혀 있거나 이런 철근이 박혀 있는데, 지금 여기가 1500도 이상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철근이 녹았냐 안 녹았냐 어떻게 됐느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이게 맞냐, 안전하지 않은가, 그거를 지금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, 어쩌면 이걸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고요.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연기가 나오면서 이 집안에 다 뭐가 들어왔냐면 분진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집안에 들어와서 닦아도 지금 이게 지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다른 동들은 이제 뭐 들어가서 물도 나오고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, 분진 닦아내기 되게 힘들고, 지금 이렇게 밑에서 불난 요 동은 지금 아예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펼칠 때 이게 분명히 좌파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.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시작된 거로 알고 있고, 그 전부터 시작이 됐는지 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재인 정부 때 확 퍼졌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에서 들어온 모델 T를 가지고 굉장히 이게 퍼졌었습니다.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친구도 대리운전수가 사고 내면서 본인만 내리고 친구는 못 내려가지고 불 타서 죽은 거로 알고 있는데, 전기차가 그만큼 위험했습니다. 그러면 대통령이 됐으면 적어도 친구가 죽었으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. 한번 쭉 따져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. 저는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이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 불로 인해 가지고 이재민이 820명이 났고 차량 140여 대가 탔고요. 내부 온도가 1000도씨가 넘게 오르면서 지하 설비와 배관들이 녹아서 수돗물과 전기 공급이 끊겼대요. 그리고 수도가 배관을 임시로 조치 중인데 완전히 정비해서 복구하려면 몇 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고요. 집 내부 청소 마치고 재입주하기까지는 최대 2주가량 더 걸릴 거다. 그러니까 몇 달이 될지 모른다는 거고, 피해는 점점 커질 겁니다. 전기차 화재가 지금 났잖아요. 7월인데 대책은 9월에 발표한대요.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다는 판단이 돼요. 화재 당시.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발동 안 해서 더 피해가 커졌다.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 발생률은 0.13%인데 내연기가 0.16%니까 낮았다라고 하는데,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. 전기차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완전히 전소가 되는 거고, 내연 기관차는 불나도 바로 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고가 틀린 거예요. 그러니까 내연 기관차는 의료로 따지면은 사상자에서 상이죠. 부상당한 거죠. 근데 전기차는 거의 전소됩니다. 그러면은 사망사고와 사상자와 사망자의 차이인데, 이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는 건 저는 이게 과연 과학적인가? 그리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전기차 화재 진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? 열폭주라는 게 있고요. 겉에서 불씨가 사라져도 내부 불씨가 새로운 열폭주를 만들어낸다는데, 이 배터리 자체가 안에서 자꾸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, 일단 밖에서 이제 충격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씌웠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물이나 아니면은 그 진압하는 그 화재 진압제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해가지고 오히려 불을 소화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수조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는 이제 배터리 열을
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걸 다시 꺼내면 또 불이 옮겨 붙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뭐냐면은 전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운반하던 전기차가 탄 거죠. 그럼 이거는 누구의 죄냐? 이제 이게 제가 말하는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가 갑자기 타는 거고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고 특히 전기로 인한 것들은 쇼트가 났을 경우에 그 쇼트의 책임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알기가 힘듭니다. 내연기관은 단순해가지고 관리 안 하거나 이랬을 때 불나는 거지 원인 모르는 불은 거의 없습니다. 사고가 났을 때 불나다든지 아니면은 연소를 과하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엔진 내부를 엔진 룸을 청소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불이 난다든지 되게 단순하고 빨리 끄면은 꺼질 수 있고요. 소화기 한 대만 차 안에 있으면은 비상용 소화기 하나 요만한 물통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다 끌 수가 있습니다. 초기 진압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전기차는 초기 진압이 개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. 예.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. 전기차가 밑에 서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배터리가 차량이 있으면 밑에 있잖아요.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있는 게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연소되는 걸 막으려면은 이 밑으로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. 소화기를. 지금 소방차도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이제 물을 밑으로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개발 중이긴 하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건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.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진짜 과학적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스프링쿨러를 가지고 계속 지금 스프링쿨러를 누가 정지시켰냐 스프링쿨러가 왜 작동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